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김주애를 띄우고 있습니다. 조선의 샛별. 이미 북한이 김가 신성 혈통이 아니고 집단 지배 체제로 들어간 거가 아니면은 이렇게 띄울 리가 없다고 추정이 됩니다. 북한의 그러한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일어나는 중이라면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내심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먼저 배신 때리는 놈이 이기는 게임. 그런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주애가 이제 차기 지도자라고 하죠. 조선의 샛별 이렇게 부르는데 김일성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면서 또 김정은도 후계자로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의 한 매체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간부 강연회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형 ICBM 시험 발사 당시 김정은의 손을 잡고 있는 김주애의 모습을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시키며 사랑하는 자제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후에도 존경하는 자제분같이 자제분으로 호칭해왔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북한이 4대 세습을 염두에 두고 김주애 우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의 샛별은 북한이 김일성의 초기 혁명 활동을 선전하며 썼던 표현으로 김정은도 어린 시절 샛별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태용 의원은 SNS를 통해 북한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김정은의 딸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후계 구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게임이. 우리가 김정은이 이제 건강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게 안 그러면 뭐 나이 젊은데 벌써 무슨 후계 얘기할 근본이 아니죠. 예, 아마 식물인간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의 김정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전하고 달리죠. 그게 뭐 진짜 김정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이 좀 취약해진 상태에서 후계를 생각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김정철이나 혹은 뭐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리디 어린 참 얘를 내세웠단 말이죠. 이 관상이 바뀌었잖아요. 김정은이가 완전히.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인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역대 왕조나 이런 전제 정치에서 후계자를 약체로 내세웠을 때 덕을 보는 혹은 자기 파워를 늘리는 거는 결국 그 혈통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 집단이죠. 그래서 저는 김여정을 제치고 김주애를 내세우는 거는 결국 이건 집단 지배 체제가 이미 들어서 있거나 거기로 급속하게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결론이 도출되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먼저 여기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북중 관계가 복잡해진다. 먼저 북한이 중국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냐. 백모눈에도 보이는데 자기들 생사를 걸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안 보이겠어요? 우선 첫째는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와서 이 백기소동하는 거 보고 야, 중국이 많이 몰렸구나 이 생각하겠죠. 예, 11월 15일 날 정재계 인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시진핑이 결국은 미국에 안 대들게용, 전쟁 안 벌일게용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결국은. And never interferes in its internal affairs. China has no intention to challenge the United States or to unseat it. Instead, we will be glad to see a confident, open, ever-growing, and prosperous United States. Likewise,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t against China.
or interfere in China's internal affairs. It should instead welcome a peaceful, stable, and prosperous China. 네, 뭐 뒤에 가서 미국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했고 또 이때 또 그런 발언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 타이완에 대해서. 예. 일종의 이제 백기소동인데 저희가 봐도 야 이거는 좀 많이 몰렸네 이렇게 보인다면 북한은 이거 명확히 들여다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리창이 이제 11월 28일 날 없던 거를 했어요. 중국 샹하이 제1회 없던 행사라는 소리죠. 제1회라는 건 제1회 샹하이 국제공급망 엑스포 이런 걸 했습니다. 그 개막식 날 28일 날 리창 총리가 와서 연설을 했어요. 결국 그때 리창이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국은 세계 모든 나라들과 공급망을 강화하기 원한다. 우리는 외국인 투자도 원한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독일 DW 방송에서는 이제 올리브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착해요. 우리랑 계속 거래해요. 우리한테 투자해 주세요. 이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China is trying to counter the impact of Western countries reviewing and reducing their exposure to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Speaking at the first ever China International Supply Chain Expo, Premier Li Qiang said that China opposes what he called decoupling. The event is Beijing's latest bi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which has fallen to historic lows recently. Over the past year,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reducing their dependence on Chinese suppliers and cutting off Chinese firms from sectors deemed sensitive. Let's have a listen to what the Chinese Premier Li Qiang had to say. We are willing to work with all countries to build a closer industrial chain and supply chain partnership. We will deep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practical actions. 네. 이제 이런 사정이 북한에도 그대로 보인단 말이죠. 당연히 보이죠.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간의 군사 대결, 군비 경쟁. 이건 또 어떻게 보이겠냐, 북한한테. 일단 시진핑이 로켓군을 전부 숙청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방장관까지 날렸죠.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점점 더 미국이랑 군사긴장을 높여가다가 보니까 군부 쪽에서 이러면 진짜 전쟁 납니다. 진짜 전쟁 나면은 우리가 약세입니다. 이렇게 아마 보고가 갔다고 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야 니들이 된다 그래서 내가 돈도 다 몰아주고 나는 국제무대 나가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지금 와서 꼬리 내리라 그러면 니들 다 어떻게 본 거야 놈들아. 그러고서 이제 얘들 돈 갖다가 어디 썼어. 이래서 다 때려잡은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추정돼요. 네, 계산을 하는 사람이 본다면 중국은 그런 사정인데 지금 미국은 어떤 무기의 세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막 군비를 현대화시킨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군 무기를 대상으로 엄청나게 돈을 때려 박았어요. 근데 미국은 차세대 무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화라는 게 어떤 이게 큰 조직이고 거대한 시스템이니까 어떤 세대 게임을 한단 말이죠. 중국이 먼저 세대 게임을 시작을 해서 미국을 비슷하게 가려고 사실은 지금 상태 미국에도 못 미쳐요. 아무튼 거기까지 간신히 기어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다음번 세대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이번에 이제 시험 비행한 B-21 스텔스 전익기. 이게 B-2 같은 폭격은 당연히 할 뿐만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전자전, 어마무시한 감시정찰, 어마무시한 통신 중계 노드 이런 걸 같이 하는 애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NG-8인데 NG-ND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플리카 이니셔티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대립에 있어서 중국이 양으로 밀고 나오니까 이걸 드론이라든지 이런 지능형 무기를 막 찍어내가지고 레플리카 찍듯이 찍어내가지고 중국을 묻어버리겠다. 즉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해협을 중국 공군, 중국 해군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레플리카 이니셔티브입니다. 미국 국방부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뭐 기껏 이제 전략핵 탄도미사일 쏘는 것, 핵탄도미사일 쏘는 그 전략 원자력 잠수함 만든다고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미국은 차세대로 이미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하이오급인데 그 다음번 세대 컬럼비아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니트맨 3 ICBM 이것도 이제 수명이 다 해가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훨씬 더 훌륭한 센티넬이라는 ICBM 개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려온 이제 그 B-61 모드 13 전술핵 이게 이제 350 킬로톤이죠. 350 킬로톤인데 이게 이제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터지니까 이게 그 지중 구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 벙커라든지 지하 핵시설에 대해서 가지는 파괴력은 지표에 폭발하는 것보다 한 20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중 구조물 그 파괴력은 지표 7메가톤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무시무시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기껏 국력을 기울여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연간 한 2, 3천억 불 정도 써요. 그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6천억 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3분의 2쯤 씁니다. 그 군사비를, 군사비 계통을 미국의 3분의 2쯤 쓰는데 또 중국은 그만큼 한 5, 6천억 달러를 또 저거에 쓰잖아요. 그 공안 유지에. 그러니까 얘들이 1조 한 2천억, 다시 말해서 GDP의 한 8%를 군비와 공안 유지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8, 9%를. 흉악한 애들이죠. 예.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돈 쓰고 쫓아간다고 하는데 미국은 그 다음번 나가 있으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럼 북한에도 이 사정이 보이죠. 북한 눈에도. 북한도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프로들이거든요. 그 국제 정세를 읽고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의 생존 기반을 찾아내는 데는 뭐 도사죠. 주체 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중국, 소련, 미국 사이에 틈 파고 들어간 게 주체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영악한 애들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이 사정이 눈에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이 봤을 때 중국이 그럼 글로벌 전략은 제대로 했냐? 예. 뭐 그것도 뭐 시원치 않죠. 예. BRI, 그거 뭐 다 비찬치로 지금 다 끝나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거라도 좀 성공을 좀 멋있게 해서, 푸틴이 우크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몰도바의 그 드니스트리 강까지, 그러니까 트란스 드니스트리아까지 잡아먹고, 그러고 나서 폴란드랑 루마니아를 겁박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빨리, 예. 천만에 뭐 그렇게 가기는 지금 뭐 푸틴이 지금 체제가 날아갈 위기에 몰렸죠. 또 이란의 입지, 그 하마스가 그 이란을 대행해 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또 하마스 스타일로 또 흉악하게 저질러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 입지도 약화가 되는데 이란 입지 약화되면서 온건 아랍과 이스라엘의 결합이 더 강해지고 온건 아랍이 더 서방으로 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란을 레버리지 삼아서 중동을 빈집털이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이게 망했잖아요. 이제 내년 1월에 두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타이완 대선에서 이제 친중 후보가 또 깨진다. 그 다음 내년 4월에 대한민국 총선에서 친중 정당이 깨진다. 이러면 이제 진짜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전략이. 이게 이제 거기다가 제가 봐도 웃기는데 북한에서 봐도 웃기죠. 시진핑 이거 무슨 굉장히 그 고매한 흉내를 내고 다녀요. 네.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그것도 이니셔티브죠. 구상. 4대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이거 제 용어 아닙니다. 중국 용어입니다. 중국 공산당 용어.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이 네 가지를 이니셔티브를 하겠다라고 지금 구라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누가? 시진핑이. 아까 보신 그 시진핑의 샌프란시스코 연설에서도 이 4대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러니까 그 연설 보다 보면 정말 낯짝도 두껍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유엔 헌장을 만든 최초의 국가 중 하나 아닙니까? 아, 그거 만든 건 그 중국이 아니라 타이완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그냥 뻔뻔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30분 되는 연설 들으면서 야, 낯짝 두껍다. 완전히 일부는 뻔뻔한 거고 일부는 머리가 그 범죄형, 망상형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가 느낌 받는데 뭐 미국도 보겠고 또 그 사정을 북한도 보고 있겠죠. 자, 이제 북한의 지휘 집단 입장에서 중국의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그런데다 이제 경제가 그럼 제대로 돌아가냐? 예, 경제도 또 황당하죠. 일단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3분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플러스는 이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플러스고요. 혹은 외국 기업이 사내 유보로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에 돈을 쌓는 게 플러스예요. 외국인 직접 투자의 마이너스는 뭐냐면 투자를 회수해서 빠져나가는 게 마이너스고요. 쌓여져 있던 사내 유보를 분배해서 그걸 수익금으로 걷어서 빠져나가는 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더 컸다 이거예요. 이게 사상 처음이라고요. 지난 3분기에. 수출은 지금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도 마이너스 6.4%입니다. 우리가 10월에 플러스 5.1%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우크라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 구조 조정의 그 큰 파도를 뚫고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중국은 계속해서 깔아앉는 중이에요. 수출의 지금 추세를 보면. 해외 투자 같은 경우도 이게 국제적 민폐인데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겨냥하고 화교 겨냥해가지고 조호라는 지역에 굉장히 그 해변가에 굉장히 그 근사한 그 부동산 단지를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한 15% 정도밖에 안 지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중국의 비구안이 이게 주요 60%인가가 중국의 비구안이에요. 중국계 기업이에요. 그 중국 최고의 건설사. 거기 지금 부도지경 몰려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짓다가 말고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도 있고 터파게 하다가 만 것도 있고 짓다가 만 것도 있고 뭐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지가 살아날 수가 없죠. 이게 그 원래 기획대로 참 근사한 신도시가 하나 딱 그게 한 10만 가구쯤 될 텐데요. 그게 딱 제대로 완성이 돼야 돼. 이게 단지가 살아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해외 투자도 전부.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3중전 회의라고 있죠. 이게 중간 그 전체 회의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중전이라는데 3중전이면 이제 세 번째 되는 해. 그러니까 20년, 21년 그 초까지 그게 20년이 중국 공산당 20년 가을이 그거였죠. 아마 그 전체 회의. 그 다음에 21, 22, 23.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중전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세 번째 중전인데 이 3중전 회의가 이게 그 경제 계획의 큰 틀을 잡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3중전에서 다음번 이제 5개년의 계획의 큰 틀이 잡히는데 지금 올해 3중전 회의가 없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서 보기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경제를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냐를 가지고 아직 마음이 안 정해지고 너무 심각한 이견 대립과 설왕설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NIT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살벌한데 이 제목이 뭐냐면 Gold Bars and Tokyo Apartments How Money is Flowing Out of China. 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금괴에서 도쿄 아파트까지 중국에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갖가지 수법.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제가 거기 기사 중에 일부를 따서 붙인 건데 그 기사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월 이게 한 500억 달러 규모다. 우리 돈으로 한 65조. 그러니까 이 속도로 빠져나가면은 1년에 거의 뭐 트릴리언까지는 안 가도 65 곱하기 10이니까 1년에 한 0.8 트릴리언 그러니까 8천억 달러 정도 빠져나가는 거죠. 이 속도로 빠져나가면.
무지막지하게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뭐 중국에서 현금 싸들고 와갖고 아파트 산다고 그러죠. 예. 요새 다시 또 엄청 빠져나가는 모양이에요. NIT가 그 정도로 보도하는 거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중국 경제도 그래, 글로벌도 그래, 미국과의 군비 경쟁도 그래. 뭐 중국을 보면 야 이거 망할 애들이네라고 북한 지도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북한의 지배 집단도 그 눈이 보이지. 그럼 중국은 또 북한 어떻게 보겠냐고. 야 저거 김가 신성혈통 같으면 저질러 놓은 일이 있어 갖고 배신 때리고 체제 매각하고 하는 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밑에 똘마니로 있던 놈들끼리 지금 단꼬 맺고서 지금 딱 포위해서 김가 신성혈통을 이제 딱 그냥 겉 포장만 내두리려고 또 만만한 어린 여자애 하나 내세워놓고 자기들이 뒤에서 땡기는 이 게임에 들어갔어. 쟤들이 앞으로 우리 베이징에 충성 바칠까? 이 의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온 거 얼굴 시뻘개진 김정은하고 여기 김정은을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의 그 분위기도 다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옆에 있던 그 똘마니들 지금 이제 북한의 집단 지배 체제를 구성하는 자들 이 자들은 이제 몸이 가볍잖아요. 뭐 자기 할아버지가 김일성이 아니잖아. 자기 아버지가 김정일인 것도 아니고 몸이 가벼우니까 미국의 체제 매각하고 신분 세탁하기가 좋죠. 모든 반일류 범죄, 그 저도 뭐 좀 죄가 있지만 뭐 그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김가 신성을 통해서 주도한 겁니다. 예. 그 일가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면죄부 받고 신분 세탁 받고 또 돈도 좀 받고 이러기가 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의심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북한은 어떻겠냐 말하자면 북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가 형성되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에서 먼저 배신하는 놈이 이깁니다. 이제 죄수가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양과 베이징.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즉 둘 다 의리를 지키면 둘 다 징역 2년이에요. 한 놈만 배신을 하고 한 놈은 의리를 지켜. 그러면 의리를 지킨 놈은 5년, 배신한 놈은 1년이야. 그냥 둘 다 만약에 배신을 때려. 그럼 둘 다 징역 3년이야. 이런 게임일 때 죄수가 의리를 지키겠냐 배신할 거냐 당연히 배신하게 되죠. 내가 배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리를 지키면 나는 1년으로 싸게 저렴하게 때우는 거죠. 상대방도 배신하면은 3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년이나 3년이나가 돼요. 내가 배신했을 땐. 근데 내가 의리를 지키면은 2년이나 5년이나가 되잖아. 하나는 1, 3 중에 둘 중 하나고 하나는 2, 5 중에 둘 중 하나야. 뭐 택하실 거예요? 1, 3 중에 둘 중 하나 택해야지. 그래서 말하자면 배신을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마약을 잡는 거거든요. 이 마약에서는 그래서 마약 조직에서는 그래서 배신하는 걸 야당이라 그러죠. 야당질한다. 걔들 용어로는 야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샀고 누구한테 받았고 누구한테 팔았고 뭐 업계에 소문 들으니까 뭐 탤런트 누가 하고 뭐 가수 누가 하고 뭐 사업가 누가 하고 의사 누가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술술 분다고요. 이 마약 다루는 애들이.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량이 떨어져. 그걸 중간에 이제 변호사가 끼어서 이제 또 코치를 해주고 그 형량을 이제 줄여주고 이게 그래서 마약 쪽 다루는 그 변호사들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이 돈 좀 법니다. 네, 노무현 때 만들어진 강금실의 지평 그게 한참 뭐 사실인지 몰라도 서울구치소 가니까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살았잖아요. 지평 너희를 믿고서 내가 비싼 값에 너희 썼는데 뭐 이런 그게 뭐 화장실 벽 이런 데 많아. 그러니까 이제 면회 같은 데 가면 그게 공용 화장실이잖아요. 면회실에 부속돼 있는 화장실은. 그런데 그냥 천지에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지평이 저거 많이 했나 보다. 좋은데. 제가 면허만 있었으면 저도 지평에 가서 마약 사범들 좀 빨리빨리
풀려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돕는 그런 아주 훌륭한 보람찬 일을 할 걸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배신하는 놈이 이기는 게임. 다시 말하자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야, 저놈들 어차피 배신 때릴 것 같은데 어차피 배신 때리고 체제 매각할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과 딜쳐서 우리가 그냥 북한 손에서 놔버릴까? 이 생각하죠. 몰리면. 어차피 북이 배신할 것 같으면 내가 미국에 생색내면서 미국이랑 빅딜 쳐버리겠다. 베이징 머리에서 그게 돌아가지. 그럼 또 이제 평양 머리에서는 뭐가 돌아가겠어요? 이 집단 지배 집단의 집단 지배 체제의 머리에서는 베이징이 저렇게 몰려가지고 미국에 몰려서 망조가 들면 베이징이 선수 쳐서 우리 평양을 미국에 팔아먹는 거 아니야? 손 털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미국과 확 들쳐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완전히 죄수의 딜레마예요. 먼저 배신 때리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야, 이게. 김과 신성혈통만 해도 가업이잖아요. 그 피바다가 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피바다의 업보에 대해서 그 책임이라는 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가업이에요, 피바다가. 김과 신성혈통만 해도 이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갈 텐데 이거는 그냥 김과 신성혈통 밑에 똘마니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야들야들한 이제 소녀를 어린애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이런 체제가 되노니까 이 집단 지배 체제 입장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